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투데이 시작합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호남권 경선을 겨냥해 총력전을 예고하고 있는 민주당 대권주자들이 지역 발전 공약을 앞다퉈 내놓으며 이번 주 치러질 TV토론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광주형 일자리로 탄생한 경영 SUV 캐스퍼가 오늘부터 본격적인 생산에 들어갑니다. 어제부터 실시된 사전 예약은 한때 홈페이지가 마비될 정도로 관심을 끌었고 문재인 대통령도 직접 캐스퍼를 구매했습니다.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보상을 외면하고 있는 미쓰비시 중공업의 국내 자산을 압류하는데 문제가 없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부동산 투기 의혹으로 경찰의 수사를 받아오던 현직 목포시 의원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민주당 대선 후보 선출을 위한 경선 열기가 갈수록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정세균 후보의 사퇴라는 새로운 변수까지 더해진 가운데 유력 주자들은 추석 명절과 호남 경선을 겨냥한 총력전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문형철 기자입니다. 누적 득표율 51.4%를 기록하며 민주당 경선 주자 가운데 선두를 달리고 있는 이재명 후보. 1차 슈퍼위크가 끝난 뒤 곧바로 전남권 공약을 발표한 이 후보는 오는 16일 광주에서 열리는 토론회에 참석한 데 이어 명절 연휴에는 호남을 돌며 민심 잡기에 주력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치러진 4차례의 순회 경선과 1차 선거인단 투표에서 대세를 확인한 이 후보 측은 정세균 후보의 사퇴 이후 1위 후보로의 쏠림 현상을 예상하며 본선 직행을 자신하는 분위기입니다. 1위 후보를 밀어주는 그런 양상이 나타나지 않을까 예측하고요. 광주 전남도 그런 어떤 파장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 의원직 사퇴를 선언하며 배수의 진을 친 이낙연 후보도 경선의 최대 승부처이자 정치적 고향인 호남에서 총력전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이 후보는 오는 16일 광주에서 캠프 소속 의원들과 회의를 갖고 토요일부터는 호남 곳곳을 순회하며 선두인 이재명 후보와의 격차를 줄이는 데 주력할 계획입니다. 1차 국민선거인단 투표에서 처음으로 30%대 득표율을 얻으며 추격의 발판을 마련한 이 후보 측은 호남의 전략적 선택에 기대를 걸며 결선 투표의 가능성을 저울질하고 있습니다. 언제나 그리고 이런 큰 선거에서는 되는 사람보다는 돼야 할 사람에 대한 선택을 해주셨고 그 흐름이 전국의 흐름을 또 바꿔나갔기 때문에 집권 여당의 대선 후보 자리를 두고 벌이는 치열한 경쟁 속에 두 후보의 부인인 김혜경, 김숙희 여사도 이르면 이번 주 전남을 찾아 민심 잡기에 힘을 보탤 예정입니다. MBC 뉴스 문형철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의 대선 주자들이 호남권 순회 경선을 앞두고 공약 대결을 펼치고 있습니다. 이낙연 후보의 국회의원직 사퇴 선언과 정세균 전 총리의 경선 포기 선언 등으로 공약은 상대적으로 주목을 덜 받았는데요. 무엇이 같고 무엇이 다른지 비교해봤습니다. 윤근수 기자입니다. 표현은 조금씩 다르지만 광주는 인공지능의 중심, 전남은 에너지 신산업의 중심으로 육성하겠다는 구상은 후보들이 공통적으로 내놓은 공약입니다. 달빛 내리철도 조기완공이나 우주산업 육성 등도 공통 공약에 속합니다. 그중에서도 이재명 후보는 에너지 전환, 디지털 전환 등 대전환에 방점을 찍었고 햇빛 연금 같은 새로운 제도 도입도 약속했습니다. 재생에너지 개발 과정에 지역 주민의 참여를 확대해서 재생에너지 주민 소득형 모델인 햇빛연금, 바람연금 제도를 만들겠습니다. 이낙연 후보는 광역 경제권인 광주 전남 메가시티 전략 중의 하나로 광역 교통망을 확실하게 구축하겠다고 공약했습니다. 목포 부산 간 KTX, 흑산공항, 나주 광주 광역철도, 호남 고속철도 2단계, 혁신도시 고성 순천을 잇는 경전선을 서두르겠습니다. 광주 군공항 문제 해결도 후보들의 공통 공약에 속하지만 김두관 후보는 군공항 부지에 그린 스마트 시티를 조성하겠다는 공약을 더했습니다. 조속한 군공항 이전과 효과적인 부지 활용을 위해 특별법을 제정하겠습니다. AI 등 최고 수준의 융복합 기술이 구현되는 친환경 도시로 만들겠습니다. 박영진 후보는 바이오 헬스와 2차, 3차 전지, 미래차와 6G의 앞글자를 따서 만든 이른바 바이미6 산업을 광주 전남에서 육성하겠다고 했습니다. 추미애 후보는 2달 전 광주 전남 비전을 발표할 당시 헌법재판소 광주 이전을 약속한 바 있고 보다 다듬어진 공약을 조만간 발표할 예정입니다. MBC 뉴스 윤문수입니다.
태풍이 북상하면서 흐리고 비가 오는 날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제14호 태풍 찬투는 중국 동쪽 해안을 따라 북상하더니 다시 남쪽으로 이동했습니다. 오늘 새벽 3시 무렵 서귀포 남남서쪽 약 360km 부근 해상을 지났는데요. 이후로는 좀 더 한반도 쪽으로 북상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금요일 새벽이면 서귀포 남남서쪽 약 60km 부근 해상까지 북상하면서 목요일부터 금요일 사이 태풍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재는 태풍의 간접적인 영향권에 들어있는 가운데 흐린 날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도 역시나 비바람이 지나겠는데요. 오늘 하루 예상되는 강수량은 광주와 전남에 5에서 30mm가량으로 내리는 비의 양은 많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바람은 매우 강하겠는데요. 특히 전남 남해안을 중심으로 최고 시속 125km에 달하는 매우 강한 바람이 불 수 있겠고요. 먼바다를 중심으로는 태풍 경보와 풍랑 경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높은 파도가 일겠습니다. 너울이 해안 지역으로 유입되면서 높은 파도가 해안도로나 방파제를 넘나들 수 있겠습니다. 매우 강한 바람에 파도까지 높게 이니까요. 해안 지역에 계신 분들은 안전사고 없도록 각별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광주 현재 기온은 21도 안팎으로 어제와 비슷합니다. 한낮 기온은 28도로 어제보다 2도가량 높은 기온 보이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광주 글로벌 모터스가 양산하는 경영 SUV 캐스퍼의 사전 예약이 시작됐습니다. 사전 예약은 온라인을 통해 진행되는데 한때 홈페이지가 마비될 정도로 시민들의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보도에 송정근 기자입니다. 커다랗고 동그란 LED 등이 한눈에 들어옵니다. 볼륨감이 돋보이는 차량 바퀴 덮개와 높은 지상고는 차량의 역동성을 강조합니다. 광주 글로벌 모터스가 양산 체제에 돌입하는 현대차 캐스퍼의 모습입니다. 현대차가 처음으로 선보이는 경영 SUV 캐스퍼는 개성을 살린 디자인과 편의 사양을 탑재해 기존의 경차보다 뛰어난 성능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전장은 3.6m로 동급 경차인 마티즈 스파크와 같은 크기지만 트렁크 적재 공간은 최대 301리터까지 확장됩니다. 또 앞뒤 좌석을 모두 접으면 성인이 누울 수 있을 만큼의 공간이 확보돼 차박도 가능해집니다. 여기에 에어백을 7개나 탑재했고 전방 충돌 방지 장치와 차선 이탈 방지 장치도 기본으로 적용했습니다. 캐스퍼는 이제 그 차박이 가능한 차고요. 그다음에 최첨단 사양들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제네시스나 있는 구급 사양에 들어있는 차선 이탈 방지라든가. 캐스퍼는 디자인이 귀엽다고 평가되면서 젊은이들을 중심으로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실제로 현대차는 온라인을 통해 캐스퍼 예약을 진행하고 있는데 한때 홈페이지가 마비될 정도로 많은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도 퇴임 후 개인적으로 탑승하기 위해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직접 예약했다고 청와대는 밝히기도 했습니다. 광주형 일자리의 첫 적용 모델인 광주 글로벌 모터스가 양산을 시작하는 캐스퍼. 노사상생과 지역 일자리 창출이라는 실험이 성공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 가운데 역사적인 첫발이 시작됐습니다. MBC 뉴스 송정근입니다. 광주 글로벌 모터스가 캐스퍼 양산을 축하하는 행사를 열고 본격적인 양산 체제에 돌입합니다. 광주 글로벌 모터스는 오늘 오전 글로벌 모터스 조립 공장에서 1호차 생산 기념 행사를 열고 1호차 생산 기념 사인식과 생산 라인 투어 행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글로벌 모터스가 양산하는 캐스퍼는 어제부터 온라인 사전 예약이 시작된 가운데 예약 물량이 올해 생산 물량인 12,000대를 초과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지난 2018년 우리 대법원이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와 유족들에게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했죠. 하지만 미쓰비시 중공업은 이를 따르지 않고 있습니다. 최근 미쓰비시 중공업의 국내 자산을 압류하는 데 문제가 없다는 대법원의 결정이 나왔습니다. 우종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13살의 일본 나고야에 끌려가 강제 노동을 하고 해방을 맞은 지 73년이 됐던 지난 2018년 대법원은 근로정신대 할머니의 피해를 최종적으로 인정하며 미쓰비시 중공업에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우리 힘으로는 도저히 어쩔 수 없어서
아주 고통을 받고 고통 중에 우리 모든 선생님들이 덕분으로 이렇게 뜻이 이루어주신 거 정말로 감사합니다. 이로부터 3년이 다 되도록 미쓰비시 중공업은 국내 자산 압류에 대한 대법원 판결에 거듭 불복했습니다. 그러던 지난 10일 대법원은 미쓰비시 중공업이 낸 상표권, 특허권 압류 명령 재항고를 기각했습니다. 1965년 한일 협정으로 손해배상에 대한 문제가 최종적으로 해결됐다는 미쓰비시 중공업의 주장이 받아들여질 수 없다는 겁니다. 시민단체는 대법원 결정을 반기면서도 판결에 불복하고 있는 미쓰비시 중공업을 규탄했습니다. 사법적 판단을 따르지 않는 미쓰비시 중공업과 외교적 압박만 일삼는 일본 정부가 즉각 사죄와 배상에 나서야 한다는 겁니다. 발목 잡기하고 떼쓰기하고 시간 끌기를 했던 미쓰비시의 주장이 얼마나 그 설득력 없는지를 다시 한번 확인시켜 준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국내 자산 압류에 문제가 없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다시금 나왔지만 압류 재산을 현금화하기 위해 진행되고 있는 또 다른 소송에서 미쓰비시 중공업이 같은 전략으로 시간을 지체할 여지가 있어 책임 있는 자세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우종훈입니다. 목포시 의원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해당 의원은 최근 부동산 투기 의혹으로 경찰 수사를 받아왔습니다. 김한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목포시 고화도의 한 공원에 경찰차가 서 있습니다. 이곳에서 어제 오전 11시 40분쯤 목포시의회 A 의원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하루 전 마지막으로 통화한 뒤 오전부터 연락이 되지 않자 가족들이 찾아 나섰던 겁니다. 시 의원은 전날 밤 인근 모텔에서 홀로 머물렀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인근 CCTV를 통해 새벽녘 A 의원이 홀로 모텔 밖으로 나선 것을 확인했고 유서가 발견된 점 등을 미뤄 극단적 선택으로 보고 있습니다. 목포시의회 다선 의원인 A 의원은 최근 부동산 투기 의혹과 관련해 자택 압수수색 등 경찰 수사를 받아왔습니다. 지난 2016년부터 고화도 관광단지 개발 사업 정보를 미리 입수해 가족과 지인 명의 등으로 인근 부동산을 미리 사들였다는 의혹입니다. 본인은 만약에 사망이 공식 확인되면 본인은 공소권이 없죠. 관련 수사를 맡은 전남경찰청은 A씨 의원 주변인에 대한 수사는 이어나갈 방침입니다. MBC 뉴스 김한수입니다. 광주에서 코로나19 확산세가 좀처럼 꺾이지 않고 있습니다. 광주시에 따르면 어제 오후 6시를 기준으로 외국인 고용 사업장 관련 6명, 광산구 물류센터 관련 2명 등 24명의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 또 지난달 8일 확진 판정을 받고 치료 중이던 외국인 확진자가 그제 오후 사망하면서 광주 지역 사망자는 28명으로 늘어났습니다. 붕괴 참사가 발생한 광주 학동 재개발 사업 업체 선정 과정에 부당하게 관여한 혐의를 받는 문흥식 전 5.18 구속 부상자 회장이 구속됐습니다. 광주지법 영장 전담 형사 2단독은 변호사법 위반 혐의를 받는 문 씨에 대해 도주와 증거 인멸 우려를 이유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공범 A 씨와 재개발 사업 관련 업체로부터 7억여 원을 받은 혐의의 문 씨는 영장 실질심사에는 불출석했습니다. 전라남도 교육청이 특정인을 승진시키거나 누락시킬 목적으로 임의로 근무 성적을 변경해 승진 후보자 명부 순위를 조정했다가 감사원에 적발됐습니다. 감사원은 전남교육청 정기감사 결과 일반직 7급 공무원의 근평점을 확정한 뒤 본청에서 근무했다는 이유로 근평점을 임의로 올리거나 경력이 짧다는 이유로 5명의 점수를 깎는 등 순위를 조정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감사원은 전남교육감에게 인사 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한 담당자들을 징계 조치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허위 과잉 진료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내부 고발로 수사에 착수한 경찰이 해당 병원을 압수수색했습니다. 광주경찰청 반부패 경제범죄 수사대는 어제 오전 9시부터 4시간 동안 광주 북구 A병원에 수사관을 보내 진료 기록과 CCTV 등 증거물을 압수수색했습니다. 경찰은 병원 관계자의 진정으로 수사를 하고 있는데
이에 앞서 이 관계자는 지난 6월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A병원이 허위, 과잉 진료를 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읽고 쓰고 세마는 이른바 기초학력을 길러주기 위한 맞춤 교육이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지난해 전남도교육청이 전국에서 처음으로 도입한 전담교사제를 분석했더니 의미 있는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김진성 기자입니다. 초등 2학년 학생이 선생님과 나란히 앉아 1대1 수업을 받고 있습니다. 글을 읽고 쓰는 것이 또래보다 어려워 지난 1학기부터 기초학력 전담교사와 일주일에 3시간씩 만나고 있습니다. 스스로 할 수 있는 과제에도 고개를 젓기만 하던 이 학생은 이제 쉬운 단계의 그림책을 소리내 읽고 이중모음도 배우면서 교실에서 발표도 나서서 할 만큼 밝아졌습니다. 일단 이 수업에서 성공의 관건은 아이가 나도 할 수 있고 내가 하려고 시도하면 문제 해결을 할 수 있다는 그런 마음이 일단 먹어야 되거든요. 지난해 전남도교육청이 전국에서 처음 시도한 기초학력 전담교사제. 한글 이해력과 기초 연산 능력이 부족한 학생을 대상으로 담임을 맡지 않는 전담교사가 따로 맞춤형 개별 수업을 하고 심리 정서 지원도 병행하는 제도입니다. 지난 1학기 지도 결과를 분석해보니 문해력의 경우 지도 학생의 51%, 수해력은 66%가 성과 목표에 도달하면서 일반 수업 참여도도 높아졌습니다. 일정한 수준에 도달했다 하더라도 또 1, 2년 지나면 또다시 원점으로 돌아가는 그런 예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적어도 초등학교 1학년이면 최소한 중학교 3학년까지 계속돼야 된다는 생각. 초등학교 입학 직후 발생하는 학력 격차는 학년이 올라갈수록 심화되는 데다 최근 코로나19로 기본 학력 자체도 저하되는 상황. 현재 48명의 기초학력 전담교사가 도내 68개 학교에서 활동 중인 가운데 전남도교육청은 정책의 만족도와 효과가 높은 만큼 확대 방안을 고심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진선입니다. 전라남도가 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에게 임대료를 인하해준 도내 착한 임대인 523명을 대상으로 재산세 1억 2천만 원 상당을 경감했습니다. 또 코로나19로 인해 손실을 입은 중소기업과 자영업자, 소상공인의 세금 신고 납부 기한을 6개월 연장하고 공유재산 임대료와 시장 사용료 등 서민들의 일상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분야에도 감면을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전남 지역 추석 명절 세시 풍속이 모두 취소됐습니다. 전남도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민속놀이 한마당 등 100가지가 넘는 추석 명절 문화 행사를 모두 취소한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에는 해남군 단군전 추모제 등 일부 행사가 치러졌지만 올해는 변이 바이러스 확산과 고향 방문 자제 추세에 맞춰 행사를 전면 취소했습니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가 먹을거리의 생산과 유통, 소비 전 과정에서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자는 취지의 범국민 캠페인에 나섭니다. 농수산식품유통공사 AT는 서울 AT센터에서 코리아 그린푸드데이 선포식을 열고 저탄소 친환경 인증을 받은 농산물 사용과 로컬푸드 애용, 잔반 없는 식사 등의 실천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AT는 이번 선포식을 시작으로 지자체와 교육청 등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그린푸드데이 캠페인을 지속적으로 확산시킬 계획입니다. 내안했어요. 내안을 빠져나가는 안타입니다. 3루 주자 최원준 선수를 홈으로 불러드립니다. 오늘 경기 기아 타이거즈가 먼저 앞서 나갑니다. 공이 뒤로 밀렸습니다. 센터 쪽으로 나아갑니다. 중견수가 뒤쪽으로 뜁니다. 담장 쪽으로 갑니다. 담장 넘어갑니다. 한동희의 역전 투런. 올 시즌 12번째 홈런입니다. 안치홍이 동점을 만들고 한동희가 경기를 뒤집었습니다. 점수 3대1입니다. 3구 밀었습니다. 왼쪽에 떨어지는 안타입니다. 최원준이 3루 주자 나지만을 홈으로 불러들였습니다. 점수 3대2 다시 따라가는 기아 타이거즈. 그렇죠. 손아섭 초구를 때렸습니다. 내야를 빠져나가는 안타입니다. 3루
주자 마차도가 홈으로 들어옵니다. 손아섭의 적시타 점수 7대 2가 됐습니다. 몰렛이에요. 밀어내기 몰렛입니다. 밀어내기 몰렛으로 롯데가 또 한 점을 보탭니다. 점수 8대 2가 됐습니다. 끝까지 연기면서 자, 끌어당겼습니다. 오른쪽으로 날아갑니다. 담장을 넘어갑니다. 터커의 투런포 8대 4. 타이거즈의 추격도 이제 시작됩니다. 잡아당겼습니다. 오른쪽 넘어갑니다. 유지혁의 스리런 홈런. 이 경기에 단숨에 긴장감을 불어넣습니다. 올 시즌 2호. 이제 점수는 8대 7. 이 경기의 결말 이제 아무도 모릅니다. 한볼 카운트의 기본입니다. 스윙 스트라이크 아웃. 3아웃 경기 끝났습니다. 롯데자이언츠가 기아 타이거즈의 8대 7 한 점 차 승리를 거둡니다.